안녕하세요. YBM에서 통대반 강의를 맡고 있는 이선아 강사입니다. 2022년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입시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요. 오늘은 저희 학원에서 열심히 같이 공부해서 합격하신 합격생 두 분을 모시고 합격하게 된 비결, 노하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중과에 합격하게 된 윤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한국외대 통대 한중과에 합격한 정현주입니다. 네. 자, 우선 일단 두 분의 합격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그럼 이제 한 분씩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방법이나 비결들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 중에 아르바이트로 통역이나 번역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대학 졸업 후에 공무원이랑 통번역사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했었다가 공무원을 선택했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던 과정 중에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늦게나마 다시 통번역사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10년 정도 살면서 이제 통번역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관심을 가져왔고 또 대학생 때부터는 번역 일을 하거나 이제 번역 강좌를 들으면서 이제 틈틈이 관심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던 도중에 이제 저의 일하는 방식이라던가 또는 일의 완성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였고 좀 더 전문적으로 이거를 배워서 통번역사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중국에서 14년을 살았고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중국어 실력만큼은 굉장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통번역사로서 그런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통번역할 때 그런 알맞은 상황에서 알맞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입시반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향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였고 그것 때문에 기본적인 중국어 실력은 갖추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통번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면을 다 갖추어야 하는데 듣기와 읽기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이제 말하기와 쓰기 방면에서는 조금 실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꼈었습니다. 특히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거의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이제 준비할 때 가장 막막했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저는 에세이를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그 시간 내에 다 완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맞는 카이토랑 제외를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럼 끝과 마무리를 미리 고민을 해보고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서 적용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선아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목을 끌만한 사자성어라든지 시의 구절 같은 것을 많이 준비를 해서 최대한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완성도가 높은 그런 문장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도 그렇게 준비했던 만능 표현들이 써보셨나요? 만능 표현들을? 네, 이번에는 모든 걸 다 쓰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인데 만능, 시작과 끝부분에 어떤 주제가 나와도 만능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완성된 문장을 준비를 해두시면 에세이 때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거를 적절하게 준비하셔서 이번에 유감 없이 다 쓰고 오셨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요약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저는 2달 전만 해도 테이킹이라든지 요약이라든지 이름부터 너무 생소했고 어떻게 하는 건지 감도 안 잡혔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수험생분들한테 테이킹할 때 팁이 있다거나 노하우가 있다거나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요약도 어쨌든 간에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기 때문에
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쓰는 그런 글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논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을 많이 받으려고 했었고요. 즉각적으로 좀 글에 바로 반영을 해서 좀 교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무작정 테이킹한 내용을 옮기기에 바빴는데 이제 저한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욕심 버리기. 이제 선아쌤께서 이제 요약한 글에도 구조가 보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러한 지적에 따라서 요약한 글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과감하게 빼면서 요약한 글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요약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네. 에세이는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주요한 이슈들을 따라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주요한 이슈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서 각 이슈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과 논지들을 이제 스터디원과 함께 토론하고 상의하면서 논리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차 시험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그렇다면 2차 시험을 위해서 이제 시역과 Q&A를 준비해야 되는데 시역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어요? 사실 처음에 저는 시역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시역이라는 걸 접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렸었는데 그래서 선아쌤과 영쌤의 말씀에 따라서 최대한 좀 다양하고 많은 분야의 문장을 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관심이 없는 뭐 정치라든지 경제, 환경 뭐 상관없이 좀 두루두루 다양한 문장을 접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말의 좀 작은 습관이라든지 백트래킹이나 반복되는 습관을 잡아내려고 녹음을 해서 혼자 들어보고 교정을 하는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영쌤께 시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여쭤봤을 때 영쌤께서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저도 무조건 이제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하여서 2차 시험 직전에는 이제 시역 스터디만 3개에 참여하면서 최대한 여러 가지 분야로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시역을 다양하게 많이 해보려고 했던 게 중요한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2022학년도